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만나볼 텐데요. 이렇게 보면 칼인 것 같고요. 또 밑에는 또 이렇게 그릇이 예사롭지 않은 조합이네요. 네. 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까매서 네. 목검인 줄 알았어요. 거기 오칠을 한 건 줄 알았더니 이건 진짜 칼인데요? 그렇죠? 네. 밑에는 칼집인 것 같고요, 아마. 그렇네. 칼집이네. 저는 요즘에 요리에 한참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가운데 것은 밥그릇이요, 저기 있는 것은 국그릇이요. 이거는 컵이로구나. 그렇네요. 네. 그릇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네. 근데 사실 그릇이랑 칼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렇죠. 같이 나온 건가요? 예. 근데 저도 참 의아한데 네. 분명한 것은 오늘 한꺼번에 같이 나온 의뢰품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걸 인형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칼과 이 그릇 공통점이 뭘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먼저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네.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분의 같은 소장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믿음이 가니까 조금 이런 주관식 인형 퀴즈를 드린 겁니다. 주간식이요? 주간식이요? 주관식이?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 저는 그럼 기념품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기념품? 네.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나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닌가. 사건이요? 예. 어떤 사건입니까? 형사 콜럼버 씨.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수사는. 어떠한 사건과 연관이 된 의뢰품이다. 저도 시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칼 모양이 제가 사극에서 봤던 칼 모양이랑 좀 달라요. 좀 비교적 현대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시대는 약간 강점기쯤이나 지났을 때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던 어떤 상징 어허. 그런 게 그럼 아닐까. 일제의 어떤 상징 뭐 이렇게. 네. 네. 과연 이 세 분 가운데 인형을 드릴 만한 분이 있을까요? 가다가 말았습니다. 가다 말았어요. 일제 네. 강점기는 맞는데 과연 칼이 있으면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전쟁. 그렇죠. 전쟁. 네. 그러면 전쟁하고 그릇은 어떤 저 네, 말씀해 보세요. 예전에 전쟁 때 네. 우리 그 무기를 만들려고 네. 그 노쇠 같은 거 이거를 다 네. 가지고 가서 네. 그거 대신 뭐 이렇게 사기 그릇을 뭐 나눠줬다. 일제가. 예, 그럴듯한데요? 박예리 씨. 완벽합니까? 예. 다 맞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제 강점기 때 네. 금속을 공출을 해서 저러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총검을 만들었고 또 유기 그릇 많이 있었죠.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밥그릇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출을 해다가 뺏어가고 대신 논아준 도자기 그릇, 국그릇, 밥그릇 저런 컵을 대형품으로 줬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화가 난 얘기, 듣다 화가 나는 그러니까요. 이 얘기로군요. 이거. 분노할 얘기네. 그렇습니다. 역사의 아픔.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연을 담고 있는 의뢰품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 의뢰품을 진품명품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특별한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부평 역사박물관의 손민환 학예연구사님이신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의뢰품이네요. 이게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면서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현재 전시 중인 유물이고요.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 부평 지역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그릇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릇을 이렇게 좀 앞쪽으로 돌려서 보면 뭐가 있어요? 네, 예. 문양인가요? 글씨도 있고 또 어떤 뭐 문양. 그림도 있고 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좀 잘 보이시나요? 무슨 열쇠 같기도 하고. 그림은 그렇죠. 네, 열쇠 느낌이죠. 네. 예. 열쇠. 결전 아니에요? 결전? 결전. 네. 이렇게 도장을 빵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옆에 있는 그릇도 여기도 뒷면에 있습니까? 역시 이렇게. 이것도 도장. 네. 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건 비행기 모양. 비행기 그림인데요, 네. 진짜. 네. 출 밑에, 예. 출격? 출국? 공출보국. 아, 공출보국. 아, 그렇게 물건을 내므로 공출하는 해서 것이. 나라에 좋은 일을 하는 은혜. 거다. 그러니까 많이 내라. 그렇네요. 강요하는 그런 뜻이군요. 그죠? 예. 우리한테 일제가. 밑에는 폭탄 그림. 근데 일제 강점기 때 그 전쟁 준비를 태평양 전쟁 준비를 하면서부터 무기를 만들 때 집에 있는 제기나 수저 뭐 스푼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젓가락 그런 걸 할 때 대체품으로 저런 밥그릇을 줬던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컵 한번 보실까요? 예. 컵이요? 예. 컵 뒤에는 뭐 글씨가 뭐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한국신민서사라 그래서 일종의 일본에 대해서 맹세, 서약을 하게끔 하는데 그것을 일본어를 못하는 어린아이들한테도 그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읽기로 하는 걸 갖다가 강하게 아주 그 정책적으로도 외우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그 말살 정책에 해당되는 그러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야, 한국 신민 서사. 야, 그거를 저 마시는 물 컵에다가 맛이 다 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늘 자주 마시는 물컵이면 늘 볼 때마다 상기해라, 뭐 외워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 글귀들도 이게 사실 공출보국이란 말이 이거 좀 들으면 좀 굉장히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그 네. 보자가 은혜 보자예요. 그러니까 공출을 해서 나라의 은혜를 보답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을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썼던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그 일제의 수탈이 그만큼 좀 심했다는 거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였습니까? 1940년부터 45년까지 5년 동안은 우리 전국에서 생산하는 미곡, 곡식류에 따라서 40%에서 60%까지 공출이라는 미명하에 다 걷어갔습니다. 절반을. 예. 예. 여기에 보면은 군용 입 공출 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만입니다, 입자가. 그러니까 군용 가만히도 공출을 합니다. 옆에 처벌도 나옵니다. 안 했을 때. 예, 양을 못 지키면은 처벌도 나옵니다. 이거는 면화 공출 책임 할당 통지서입니다. 그 수량을 맞춰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또 손민원 학예사께서 직접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지금 전시 중인 사진입니다. 1940년대 초반에 일제가 인천의 한 지역에서 공출한 금속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일종의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일반인들이 쓰는 녹그릇부터 그리고 화로, 심지어는 동상까지 있는데요. 금속으로 된 제품은 모조리 다 공출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물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정말 많으니까 이런 걸 다 우리가 귀하게 보존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얘기들이니까요. 그러게요. 예. 자, 그럼 이제 좀 칼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우, 좀 섬뜩해요, 칼이. 예. 이게 더구나 총에 끼워서 이렇게 그래요? 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던가요? 진짜 형태가 끼울 수 있게 돼 예, 총에 착검할 수 있게끔 그렇네요. 예. 밑에는 이 또 칼집이에요. 네. 칼처럼 보여서 자세히 봤더니 칼집. 예. 이게 정말 이걸 이제 빼앗아간 그 쇠붙이들을 만들어서 녹여서 다시 이렇게 무기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그 원한이 서려 있는 그렇네요. 그 처리로군요. 예, 이게 다. 그렇네요. 예. 근데 그럼 이 칼들은 누가 사용을 했던 거예요, 위원님? 여기 포스터 보면은 지금 동남아에 일제가 진출을 해가지고 총검을 여기다 부착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에서도 사용했겠지만 동남아까지도 저런 총이 나갔던 것입니다. 대동아 공용지 진군. 예, 이건 좋은 말은 아닌데 태평양 전쟁에 전진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화풍으로 그려가지고 합리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홍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세히 와서 좀 가까이 와서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 칼을 보시면요. 손잡이와 칼 연결된 부분에 별 모양이 있죠? 네. 그 안에 뭔가 좀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게 박힌 이 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오늘의 인형 퀴즈입니다. 1번, 사용한 사람의 계급. 2번, 만든 지역. 3번, 디자인. 4번, 품질 표시. 그 사용한 사람의 계급이라든지 네. 그런 걸 표현한 거 아닌가요? 별이 2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는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용한 사람의 계급이다. 네, 박예리 씨. 지역. 만든 지역? 네, 예. 황보민 씨. 저는 품질이요. 품질. 네, 뭐 한국에서도 뭐 KS 마크가 붙으면 좋듯이 아하, 네, 예, 예.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자부심 뭐 이런 게 좀 품질에 들어가 칼이니까. 있잖아요. 네, 칼. 예, 그러니까. 완성도가 괜찮다. 이렇게 네. 품질을 표시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모르겠다. 자, 과연 세 분 가운데 어느 분이 정답일지요? 위원님. 2번 지역입니다. 오늘 의뢰품의 가장 포인트가 저 총검에 있는 각인돼 있는 문양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부평에 조병창이라고 있었습니다. 부평에서 무기를 만들고 총검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저 각인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일본에도 저러한 공장이 조병창이 한 8군데, 만주에도 한 군데 있었어요. 네. 근데 저것은 조선에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증빙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칼과 그릇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 그러게요. 나왔을까 싶었는데 하나하나 좀 파헤쳐 가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 또 그 시대의 상황들도 다 알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이제 유물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0초 동안 한 가지씩 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60초 최종 감정.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강제 공출로 만든 그릇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박물관하고 개인 수집가하고 합쳤을 때 한 3, 40점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러면 잘 만든 그릇인가요? 납품용 전쟁 때 만든 거니까 뭐 색깔도 지금 좋지 않고 청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양새도 대량 생산한 흔적이 있어서 모양새는 형편없습니다. 네, 이 총과 그릇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사료적 가치가 높을까요? 역사적으로 둘 다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총검 같은 경우에 우선은 희귀도에 있어서 인천 시립박물관하고 오늘 의뢰품하고 두 점 외에는 글쎄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희귀도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네. 역사적 의미를 더해서 과연 감정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의뢰품 5점의 합산 추정가 배한성 씨는 3천만 원, 그리고 박예리 씨가 800만 원, 황보민 씨 550만 원입니다. 단 2점밖에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칼이. 네,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2천만 원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칼과 네. 칼집 해서. 그리고 저 그릇들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게 합당한 건 아니지만 네. 의미의 그렇죠. 가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그 네. 식기들로 만든 칼들이기 때문에 칼들을 250만 원,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했고요. 칼집이랑 칼을요. 네. 나머지는 그릇들은 1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800만 네. 원. 황보민 씨.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깨버리고 싶은데 제가 깨고서 그래, 드릴 네.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생각해봤는데 5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550만 원을 적으셨고요. 손민원 학예사께서는 역시 추정가는 적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시하고 있는 유물들이니까요. 네, 부평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기증자께서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유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고귀한 뜻을 저희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감정가를 적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가치를 따져서 오늘 이 의뢰품 5점의 합산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보여주세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이 강제로 수탈해간 쇠붙이로 만든 칼, 그리고 대용품으로, 대체품으로 준 그릇인데요. 자, 과연 감정가가 얼마일까요? 완전 정확하게 맞췄네요. 와! 야, 인형 2개. 온몸에 소름이. 야, 그럼 감정가 추정도 잘 하신 건가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일제가 말살 정책은 컵 같은 데서 나오고 침략에 대한 그 방향성은 어느 식으로 우리한테 공출을 하면서 아프게 했고 그러한 것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증거물을 계속 더 찾아내 가지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그래도 그 후세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 자체는 그냥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우리의 역사 증거물을 본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계사님 덕분에 이런 또 역사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네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수탈과 일본의 만행이 그대로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성이 담긴 유물을 시청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